스마.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스무팁의 김영두. 이명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영두 씨? 네, 이번 주는 특히 주말에 그 대체 공휴일도 있어서 월요일까지 푹 쉬고 왔답니다. 형준 씨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는데 시험 끝나서 저는 좀 더 널널할 줄 알았는데 과제가 좀 많아서 계속 과제에 허우적대면서 살고 있네요. 아, 저도 시험 끝나면은 엄청 널널하고 많이 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과제에 치여서 많이 힘듭니다. 아, 그건 그렇고 어떤 꿀팁을 이번에는 소개해 줄 거죠? 오늘 준비한 꿀팁은 네. 기숙사, 통학, 자취에 관한 꿀팁인데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무슨 꿀팁 준비할지 하나씩 생각해오라고 하셨는데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의 주제는 자취, 기숙사, 통학, 꿀팁! 먼저 통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 위치상 통학과 자취의 비율이 잘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학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집에 가냐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영두 씨는 통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통학하기에는 저희 집이 조금 먼 편이라서 지금 자취만 하고 있는데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자취가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혹시 통학은 어떤가요? 저는 아무래도 집이 좀 편해서 자취보다는 통학을 많이 선호해서 지금 2년째 통학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학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아니면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는 방법, 또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터미널에서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저는 만약에 통학을 한다면은 그래도 앉을 수 있는 버스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앉아서 갈 수 있으니까 가장 편하죠. 네. 근데 이게 또 버스마다 다 내리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학교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권은 양지역하고 강남역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제 집에서 좀 많이 멀면은 집까지 많이 걸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여서 저는 터미널에서 이제 많이 내리는데요. 그럼 혹시 터미널도 고속 터미널이랑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어떤 걸 이용하세요?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둘 다 내리는 정류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셔서 잘 이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꿀팁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지금까지 꿀팁이었는데요. 어떤 게 꿀팁이에요? 여기 꿀팁이 있었어? 그럼 이제 통학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꿀팁은 저번에 술자리 꿀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버스 어플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버스 어플이 시외버스 터미널 어플이랑 고속버스 터미널 어플이 있는데요. 두 개 다 다운 받아 놓으시고 이제 자기 가는 위치 선택하시면은 그날 막차가 항상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막차를 잘 파악하셔서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참고로 지하철은 예매는 할 수 없어도 뭐 막차 시간이나 첫차 시간은 어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깔아두시면 매번 검색 안 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꿀팁은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의 꿀팁인데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서울 가는 버스가 있는데 이 동서울 가는 버스만 대학생에서 할인이 돼요. 원래 이제 원가가 5,800원인데 그 매표소에서 학생증을 첨부하면은 5,100원으로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지역은 안 되고 동서울 가는 버스만 되기 때문에 서울권 사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좀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서울 가는 거 강남에 있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거든요. 그것도 대학생 할인 가능하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인데요. 지하철은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데가 천안역하고 두정역이죠. 네, 둘이 거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호선 타고 1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안역이 1호선의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역에서 출발하면은 거의 무조건 지하철에서 앉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 정거장 차이니까 이용하시려면 천안역에서 이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서서 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갈 수 있게 웬만하면은 천안역에서 승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취 꿀팁인데요. 자취장인 영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군대 빼고 자취생활 3년차 김영두입니다. 보이셨네요. 네. 이제 일단 자취방을 고를 때 팁인데요.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자취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이 근처에 술집이나 뭐 노래방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은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밤잠을 설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만 봐도 아시다시피 이 밤 늦은 시간에 술집 이런 주변에는 엄청난 고성 방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술집이나 이렇게 여러 시설들이 있는 위치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학교하고 가까운 대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조용한 대신 학교하고 멀 수도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혹시 나는 자면은 뭐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이 정도로 둔감하신 분들이라면은 술집이나 뭐 그런 데 주변에 자취방을 잡아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점이 많은데 제가 저번에 신부동에서 자취를 했었는데요.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물을 틀으니까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방을 구할 때 화장실에 가셔서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보일러를 틀고 한번 물을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녹물이 나오는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셔야 된다면 그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데서 많죠. 물을 좀 그래도 정수해주는 걸러주는 필터 있는 샤워기도 파니까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번에 살고 있는 곳은 습기가 너무 심해요. 네, 일부러 안 좋은 것만 혹시 골라다니시는 건가요? 아 이게 좀 팁인데 만약에 계약 기간을 좀 길게 부른다면은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점입니다. 왜냐면은 못 빠져나가게 하려는 그런 집주인의 의도가 좀 깔려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습기는 솔직히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뭐 햇볕이 잘 안 드는 것 같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지면은 습기가 많은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기 많으면은 뭐 곰팡이도 피고 귀찮으니까요. 네, 지금 옷 하나 버렸습니다. 곰팡이 그래서 펴서. 혹시 냄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 먹는 예, 하마.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혹시 구매하셨나요? 그게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예. 약간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통풍 같은 거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 뭐 당연하지만 처음에 들어간 다음에 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안 바꾸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 근데 당연히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있던 사람이 알 수도 있으니까. 예, 도어락 비밀번호 바꿔주시고 그리고 혹시 창문 이런 데로 뭐 괴한이나 뭐 도둑 이런 사람들이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방범 장치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방범 장치 구매하셔서 창문 같은 데 달기 그리고 뭐 이거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너무 어둡거나 구석에 있는 자취방보다는 밝은 분위기 그리고 뭐 큰 길가에 있는 그런 자취방을 이용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자취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기숙사 꿀팁이죠. 어떻게? 네, 기숙사 꿀팁인데 저희는 둘 다 기숙사 생활해본 사람이 없죠. 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숙사는 한 번도 생활해본 적이 없어서 익명의 제보를 받아서 좀 꿀팁을 생각해봤는데요. 네. 네. 그래서 기숙사 꿀팁으로는 이제 몇 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먹을 걸 미리 사놓으라고 하시네요. 왜 먹을 걸 미리 사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네, 당신이요. 저요? 네. 목소리만 출연해 주세요. 주말이 되면 편의점이랑 기숙사 카페가 문을 잘 안 열어요. 아, 그래서 정문까지 나가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미리 많이 구비를 해놓으면 밖에까지 안 나가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근데 일단은 냉장고가 기본으로 없기 때문에 그 살 때도 좀 음식을 좀 선별해서 살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숙사에 냉장고가 없나요? 네, 냉장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빨래는 오전에 하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왜 오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오후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수업을 마치고 다들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밀리고 세탁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러면 밀리고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전에 공강 같은 날 오전에 몰아서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또 어떤 팁이 있죠? 다음에는 청소 검사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기숙사에 안 살아봐서 청소 검사를 언제 하는지 모르거든요. 혹시 청소 검사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청소 검사를 할 때 주로 보는 곳은 창틀이랑 변기와 화장실 바닥 타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봅니다. 약간 검사를 그래도 정말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그래도 좀 깨끗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기숙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고 위생, 건강과 다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팁들이 현재 자취, 통학, 기숙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그냥 당연한 사실일 수 있는데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거나 처음으로 통학, 처음으로 기숙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되게 보편적인 이런 정보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한 꿀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싶어서 전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형준 씨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저는 이제 진짜 기숙사하고 자취에 관해서는 진짜 1도 몰랐었는데 두 분이 좀 말씀하신 거 듣고 그래도 내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좀 각이 잡힌 것 같아요. 형준 씨 많은 도움이 되어서 다행인데요. 이번 영상 학우 여러분들도 유익하게 보셨나요?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시 다시 만났음. 만났음. 빠빠이.